여러분, 지금 IMF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를 지금 여러 번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을 축소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을 축소해야 된다. 이 말에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IMF의 경고가 아주 물씬 묻어 있는 겁니다. 물씬. 예. 이게 IMF는 쉽게 말하면 국제기구잖아요. 예.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특정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쓸 때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 적자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씁니다. 예. IMF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재정 적자가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 나라 경제에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IMF는요, 그만큼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게 3.3%였거든요. 이것을 0.3%포인트 깎아버렸습니다. 3%로 내렸어요. 그만큼 한국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한 경고를 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피치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고를 날렸어요. 국가 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등급에 분명히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왜 이렇게 IMF가 혹은 피치가 경고를 할까요?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1월 추경, 눈꽃 추경, 역대급 1월 추경은 첫 추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1월에 추경한다는 거 나왔잖아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돈을 뿌린다, 돈을 살포한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던 거, 그게 14조 원입니다. 정부 추경안이 14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늘어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요, 정부안 14조보다도 무려 40조가 많은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14조의 4배예요. 4배. 더불어민주당은요, 공식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15일 전에 이 추경을 통과시켜서 돈을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뿌리겠다. 이러니 이게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추경이 그 어느 때 추경보다 세지요. 그야말로 미친 추경입니다. 미친 추경. 2021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21년도에는요. 1차, 2차 다 합쳐서 50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49조 8천억 원이잖아요. 50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불리하니까, 불리할 거예요 아마.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거 수용할 거냐?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식이든 수용할 거예요. 그리고 6월 14일 이전에, 오늘이 2월 9일이니까 이제 5일 남았네요. 5일 안에 추경을 해서 결국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뿌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뿌리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라 살림은 개판 납니다. 오죽했으면 외국의 IMF 같은 경제기관이, 피치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경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고가 우리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조일 때 국채 발행을 11조 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54조를 한다면 국채 발행 얼마 할까요?
아마 50조 이상 하겠죠. 50조 가량 하겠죠. 54조면 뭐 적어도 말입니다. 한 45조 정도는 국채 발행할 거 아니에요. 국채 발행한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요. 거의 뭐 나라를 덜어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표가 덜어먹었다고 나오죠. 지표가 완전히 덜어먹었다고 나옵니다. 예, 2021년 국채 발행만 104조입니다. 104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채가 2016년까지 271조 3천억 원이었어요. 271조 3천억 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538조 9천억 원. 2배로 늘었습니다. 2배로.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이거 맞죠, 여러분? 미친 짓이죠. 이들은요. 빚내서 엄청나게 뿌리고 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썼는지 다 조사해야 돼요. 진짜 다 조사해야. 조사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가면 다 망합니다. 망해요. 부채는 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410조가 넘게 늘어났어요. 410조가 넘게. 예. 지금 보세요. 2018년 대비해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2022년 현재입니다. 그것도 14조만 반영했을 때 1075조 7천억 원이에요. 1075조 7천억 원. GDP 대비 50.1%예요. 50%를 넘겼어요. 50%를.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예. 제가 오죽했으면 정치 추경이라고 이름을 달았겠습니까? 이들은요. 돈 뿌리는 데는 선수예요. 거짓말하는 데도 선수고요. 화려한 말잔치로 예, 그 순간을 넘어가는 데도 선수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다 당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흐르면 거꾸로 흘러간다니까요. 거꾸로 흘러가면 대한민국은 또 중국의 속국이 되고 일본의 지배를 당하고 이런 개차반 나라가 돼야 되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를 더 잘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친 추경이 아니라 바른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면요.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 국가 신용등급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 예, 국가 신용등급 관리에 한계가 왔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만큼 예,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긴축 발작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에서는 최고가 대비 코스피가 최고가 대비 거의 20%가 1월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만약에 신용등급까지 만약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잖아요. 그게 빅스텝까지 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하건대요. 장담입니다. 이거는. 큰 충격이 미칩니다. 큰 충격이 미칩니다. 저는 예, 지금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이거 그 충격 파장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예,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제가 예, 잠깐만요. 수정을 조금 해야 돼요. 이게 오타가 나는 걸 제가 용의를 못하니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요. 예, 헌법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57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헌법 진짜 잘 만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말입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정부가 막으라는 뜻입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정부가 막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홍백기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 지켜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이거 지켜냅니다. 저는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57조의 항 반드시 지켜서요. 헌법상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홍두삼이란 말, 홍백기란 말이 왜 유행이 되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나라 국고, 나라 금고를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번만이라도요. 헌법의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요. 나라 살림을 위협하고 있는 저 정치권의 정치 추경 제대로 막아내는 그런 총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직무유기가 될 거고요. 그 헌법상 직무유기는 반드시 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헌법 57조가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에 돈을 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돈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돈 뿌리면 그만큼 세금으로 다 걷어갑니다. 물가 상승돼서 그만큼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어느 때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